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신 국방위원이신 황희 국회의원님, 양천구가 지역구시죠. 황희 의원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오늘 국방부가 서울 기지를 포함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의도의 1.3배에 해당되는 지역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네,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저기 그 군 공항 보안 때문에 그동안 그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이 묶여 있던 고도 제한이 이제 규제 지역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좀 풀린 거죠. 그래서 재산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오늘 분당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15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도 제한 완화가 풀리게 되면서 이 분당 지역은 오늘 대환영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그동안 의원님이 자료 요구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국정감사 꾸준히 요구하셨는데 네, 네. 소회가 어떠세요? 네, 뭐 먼저 뭐 처음 시작은 우리 이광재 의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또 같이 이제 만나서 제가 또 국방위 소속이다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억울해요. 보니까 기업 이익이라든가 정부의 이익은 다 실현됐는데 그야말로 가장 먼저 실현돼야 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주권자들의 이익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10년이나 지체됐다. 그래서 그나마 매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규제가 완화돼서. 저 의원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김포공항 주변의 강서구라든지 마곡 이런 데는 앞으로 고도 제한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뭐 아이카오가 이게 70년 전 법이거든요.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이의 제기했던 곳이 도심 한가운데 공항이 있는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대한민국이 먼저 이의 제기를 한 거고요. 전체적인 바운다리는 넓어졌지만 실제로 그 해당 국가가 실제 그 규제 지역을 결정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규제법이 아니라 이건 완화법이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완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또 국토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분당에 이어서 우리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그 마곡이나 강서구나 이게 해제가 좀 완화돼서 좀 지역 주민들이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황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끝내주는 인터뷰는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수건 과제였던 고도 제한 완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해주신 우리 제2롯데월드의 자문 경험도 있으시고 우리 항공법 전문가이시자 이 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우리 신성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그 고도 제한 완화 문제가 성남 비행장 옆에 이겼했는데 이게 제2롯데월드 허가로 인해서 활주로가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도 제한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풀렸기 때문에 이번에 풀린 거다. 그 내용이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주활주로하고 부활주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활주로를 한 3도 정도를 틀었거든요. 롯데월드를 짓게 되면서 예. 지면서 이제 틀게 되니까 낙생고등학교에 있는 쪽으로다가 이제 좀 옮겨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쪽은 제한이 됐는데 이쪽에 이제 틀어지게 되면 이쪽은 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직선이니까 비행기는 예. 그런 거를 2010년부터 사실은 풀어줬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풀어줬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추진위원장들이 와서 이제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공군하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쳐보고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제가 그건 용역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그 이광재 위원님한테 가서 그 주민 설명회 이런 거로다가 그 부탁을 좀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이광재 위원장님을 찾아가서 또 곧바로 또 주민 설명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 저도 발표했지만은 황희 의원님하고 송기현 의원님. 송기현 의원님하고 그것도 힘을 실어주시고 그래서 그 발표 끝나고 곧바로 그 국방부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 완화를 그렇게 변경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주민들이 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이 고도 제한 완화가 될까 싶었는데 그때 신성환 박사님께서 예. 그 야탑에 오셔가지고 제보를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도 알게 됐고 예. 하여튼 고맙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이카오에서는 앞으로의 그 아이카오죠. 여기서는 비행장 주변에 고도 제한 완화를 좀 해야 된다. 이 성남뿐만 아니고 김포나 이런 데 얘기까지가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카오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민간항공기구거든요. 이게 194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44년. 예. 근데 이때 만들면서 거기 부속소 14에 비행장에 대한 에어로드롬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부속소에.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비행장의 비행안전 구역을 거기다가 이제 설정해 놨죠. 설정해 놨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 1944년도니까. 예. 뭐 그리고 관제 장비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적어도 비행기가 착륙하다 안 돼 가지고 한번 선회를 하게 되면 45m 정도의 그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표가 45m입니다. 네. 예. 아파트로 보면 한 15층 15층 정도. 예.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발달을 하게 되고 관제 장비들도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고도 제한이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서 제한이 좀 심하다 그런 여론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카오에서 이제 그러면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뜨고 내리는데. 착륙대 거기 빼고 선회하는 데는 각 나라의 그 항공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은 완화를 시켜줘라. 이렇게 이제 이카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속소 14에 4-2-4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거를 적용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적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라스베가스의 만달레이 호텔은 원래 15층까지가 제한이었는데 43층까지 했고 일본과 대만은 실제 100층이 넘는 건물도 올렸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국토부의 항공안전위원회 자문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좀 관심이 없다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국민의 이익하고 무슨 그렇게 큰 국방부가 관심 없어요? 국토부가 관심이 없어요? 뭐 둘 다 관심 없죠. 왜냐면 귀찮죠 우선. 고도 제한을 하게 되면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부 이제 전부 이렇게 타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만달레이 베이 그 호텔은요. 원래는 그 2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공항 굉장히 가깝네요. 메카렌 공항이라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2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비행 안전 구역으로 하면 5구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긴 또 똑같이 45m 아닙니까? 그러면 15층밖에 못 지게 돼 있는데 42층까지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오래전에 한번 라스베가스에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축제하는데 위에서 뭐 정신 이상한 사람이 총으로 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쏜 장소가 거의 29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40몇 층까지 올려줬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물들도 전부 40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완화를 시켜준 거고 또 재미난 건 이제 스트래토스피어라고 하는 호텔 건물이 있어요. 350m 됩니다. 그건 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근데 그거는 그렇게 짓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FA에서 그거는 그 공항에 들어가는 항로에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걸 줘야지 이쪽 지역 경제가 괜찮아진다 해서 항로를 바꿨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대로 타이베이는 타이베이 101이 대표적인 그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101이 그 101층이죠. 예. 그러는데 원래 따지면은 비행안전구역으로 따지면 그거는 그렇게 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공역을 설계를 따르게 해가지고요. 예. 600m까지 완화시켜 주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이 국민의 이익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자세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너무 안전만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 경우를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뭐 더 저기한 건 그 일본입니다. 일본은 동경이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밑에 하네다 공항이 있잖아요. 하네다 그러니까 공항이 하네다 있죠. 공항에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버리면은 동경 도심이 어떻게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공역 설계를 아예 따르게 했습니다. 네. 후쿠오카도 그러고 오사카도 그러고요. 그래서 아예 그 한쪽으로만 착륙을 하고 뜨게 하고 그 위쪽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도심을. 네. 그래서 공역 설계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 이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공항도 선해 비행이 좀 없거든요. 예. 왜냐면 선회하는 데는 저쪽 그 바닷가에 가서 그렇죠. 이제 대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선회 저기가 없으니까 뭐 북쪽은 전부 선해 완화. 금지 구역이 없다 이거죠. 선회하는 게 없습니다. 선회하는 게 선회를 없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왜냐면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북쪽으로는 서울 중심부가 있으니까 또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완전히 풀어줘도 되는데 예, 일본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비행 안전하고 국민의 이익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로를 바꾸는 이런 적극적 행정을 예, 하는 예, 거네요. 예, 예. 예.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제주공항 드림타워나 우리가 김포공항 주변이면 서울 마곡단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마곡이나 이런 강서구는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그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드림타워도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2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드림타워가요. 근데 거기는 또 제주도는 이상하게 또 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그 5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에서 가장 높은 자연 장애물 거기까지는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거 틀린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국토부에서 예, 예, 아파트가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드림타워를 허가를 낼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국통신 안테나가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름을 저걸 하면 남조순 오름이라고 하는 데를 잡아서 그게 천연 장애물로 제일 높다. 296m. 예, 예. 그러니까는 그 여기까지 38층까지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허가를 내서 지금 그 건축이 돼가지고 쓰는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논리로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김포공항 쪽은 개화산이 있습니다. 개화산이 123m인가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42층까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42층까지 완화를 시켜줘. 예, 좀 더 이 예, 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네, 그죠? 예, 예. 그리고 오래 전부터 성남공항 이전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건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 보실 때? 뭐 김포공항 쪽으로다가 같이 쓰면 된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는데요. 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자세하게 군사적인 거는 뭐 얘기하기도 좀 힘들고 또 알지도 못하지만 그 미군이 우선 같이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군사적으로 대통령기가 내리는 정도의 그 군사적인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그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드론 택시나 UAM이 실제 이제 도입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또 UAM이 날아다니면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게 또 어떤 제도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 드론 택시는 그 수직으로 뜨게 돼 있거든요. 수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널을 버티포트라고 그럽니다. 버티컬하게 떠서 예, 에어포트에 포트해 가지고 이제 버티포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거의 수직으로 떠서 그다음에 그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 예. 항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고도 제한하고는 조금 좀 부딪히는 문제는 별로 없다. 없고 예.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 공군 부대하고 주로 이제 도시들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 공군 비행장의 그 항로하고 이제 마찰이 생기는 게 많겠죠. 그 버티포트는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버티포트가 앞으로는 이 드론 택시 터미널 그게 이제 그 도시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은 5명이 조종사하고 4명이 타는 거 5명이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원래 올해부터 이제 네네. 중반기부터 할래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 100km 정도를 이제 항속거리가 100km 정도인데 이게 앞으로 400km, 500km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분당에 그 터미널이 있으면 거기에서 산둥반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일본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인원도 지금은 5명이지만 1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2050년경에는 하루에 4억 명이 드론 택시를 이용할 또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또 오는 거네요. 예, 그죠? 예, 예. 땅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닌다면 하늘로는 또 드론 택시가 돌아다니는 또 새로운 세상이 예, 예.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거는 뭐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면 아니 부산 가는데 비행장 찾아가지고 기다리고 뭐 그거 비행기 타서 또 내리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건물에서 떠가지고 부산 건물까지 가게 되니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도 제한 완화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드론 택시에 대해서 우리 각별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신성환 박사님을 뵙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